어떻게 그 다양한 그 많은 비밀번호를 기억하세요? 전 제 비밀번호를 만드는 원칙이 일단 하나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면 그 사이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나는 몇 번째에 넣는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포뮬라 있어요? 지금 현석에게 힌트를 주고 계신 거 아십니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책에서 어떤 문장을 하나 기억한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 그러면 뭐 백설 들어가니까 뭐 스노우 정도 생각하고 아, 스노우 화이트? 예, 그다음에 공주와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네. 더하기 아, 와니까. 넣고 난쟁이 이건 그냥 한글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라.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을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나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그 사이트에 앞에 두 글자를 넣을 거야. 그런 원칙을 정하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꾸면 비번호도 같이 까먹네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예. 그런 패단은 나오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또 보안에 많이 취약하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저희 방송 꼭 보시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또 한계가 있고 이게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다면 기업이나 기관이 진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SKT 해킹 사고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는 아니죠. 어떤 기업이 일단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 중에 밝혀진 것은 SK텔레콤이 PC에서 돌아가는 그런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내용이 발표됐었죠. 그리고 오늘 계보에서 지적했잖아요. 백신 안 깔았다. 네. 실제로. 백신이 전체 왕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 디베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태가 나면서 그때 백신 때문에 전체 장애가 났기 때문에 사실 좀 주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를 딱 보면 어떤 거냐 하면 SK텔레콤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안정성이 시큐리티, 정보보호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문화가. 외국에서 권고하는 건 보안이 후순위가 아니고 네.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안 내재화, security by design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그래-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그렇죠. 거는. 이번 기회에 SK텔레콤은 내부의 어떤 뭐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처음 서비스를 낼 때부터 보안 내재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이, 처음부터. 실제 외국 중에는 통신사에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를 제대로 안 따라서 생겼으면 전체 매출의 10%까지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제도를 다시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기관 차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크게 봐서 이 국가 전체로 보면은 어떤 거를 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사실 힌트를 드렸습니다. 활용과 보호를 같이 조화시키려면 네. 정보 자산 분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CDR 정보, 그다음에 IMSI 이런 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는 활용보다는 보호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보관된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시키면 안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캐터고리 만드는구나. 예, 근데 그거 말고 좀 덜 중요한 정보, AI 학습시키는 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이거는 활용에 방점을 둬서 인터넷과도 연결시키고 데이터를 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뭘 활용시켜야 할지 뭘 보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자산 분류가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제가 영국 사례를 들어드리면 영국이 정부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6단계에 걸쳐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근데 그중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국가 안보용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5등급, 6등급은 활용해도 되는 데이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활용하는 게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3등급 체계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1등급하고 2등급을 굉장히 줄여놓고 대부분 3등급으로 분류해요. 잘 됐어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영국이 이 분류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오래 걸렸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됐을까? 영국 3년 걸렸어요. 많이 걸린 건가? 6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데이터를 3등급으로 재편하는데 3년 걸렸거든요. 재편만 3년. 그런데 우리는 분류가 아예 지금 안 돼 있죠. 업체 불러야 그러면 돼. 3년보다 덜 걸릴까요? 더 걸릴까요? 저거 전문 업체 불러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건 아니죠? 다행인 거는 이런 분류 기준이 전혀 없다가 올 1월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작업을 해서 분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공개했어요. 제가 정보보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3개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어받아서 자, 이제는 기준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해보는 거죠. 결국 쭉 듣고 보니까 선생님께서 초반에도 말씀하셨던 정보 자산 분류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보안을 아까 안정성만 유지하지 말라 했잖아요. 안정과 안전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뭐 1위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고 사후 대책 발표했는데 황당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고 분하시잖아요. 짜증나고. 왜 잘못은 저쪽에서 했는데 내가 고생해야 될까? 맞아요. 네, 왜 유심 밖으로 줄 서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사고 났으니까 이번 기회에 정밀하게 진단해서 전수조사하고 SK텔레콤만 할 게 아니라 다른 통신사 다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도 높은 보안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데이터의 중요도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가 뭐 데이터 패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후원을 받는 해커들은 데이터를 빼려고 훨씬 더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보안은 절대로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뒤에 가세요 이제. 없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진짜? SK 측에서 이런 거 관리를 잘 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신문 기사에 안 났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보가 유출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시도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보안도 강국이 돼서 앞으로는 IT 보안 강국 이런 호칭을 우리나라가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